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아줌마? 뭐? 똑같이 당한다고? 아줌마가 뭘 어쩔 건데? 아줌마? 내가 나를 아줌마라고 부르면 나도 너를 남처럼 대할 거야. 이게 첫 번째 경고다. 다음엔 내 얼굴에 쏟을 거니까 조심해라. 차 주전자의 찬물을 그의 발 앞에 쏟아버렸습니다. 27살 몰락 양반 집딸에서 부자 호라비의 계모가 된 홍설아. 그녀는 처음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미움받는 것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철없고 버릇없는 전부인의 자식들을 혼례 첫날부터 바로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과연 이 호라비에게 시집간 설아는 이 철없는 무례한 자식들에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도 꽃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27살 홍설아가 재가를 결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몰락한 양반 집딸이 호라비에게 시집을 간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거였죠. 하지만 설아는 알고 있었어요. 친정 사랑방 기둥이 썩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아버지. 홍대감이 끼니를 걸으면서도 체면 때문에 내색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중매쟁이 박씨 마님이 가져온 혼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성에서 제일 큰 한약방 주인 장태수. 49살로 나이는 많았지만 부자였고 첫 부인 3년상을 정성껏 치른 사람이었어요. 다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식들이었죠. 박씨 마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좀 버릇이 없답니다. 설아는 오히려 웃었어요. 버릇 없는 자식들이라니 재미있겠다 싶었죠. 혼례를 치르던 날 신랑 장태수는 생각보다 과묵하고 점잖았습니다. 49이라지만 약재를 다루는 사람답게 손이 깨끗하고 눈빛이 맑았어요. 예식을 마치고 신부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죠. 2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반말로 던지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물 좀 줘요. 막내 아들 석진이었어요. 설아는 가만히 앉아서 그 아이를 쳐다보기만 했죠. 석진이 기다리다 못해 다시 말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물 달라니까요. 설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당연히 반말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 석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처음 보는 새어머니가 자기한테 반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뭐야? 지금 나한테 반말을. 내가 먼저 했잖아. 나는 오늘부터 내 어미인데 처음 보는 어미한테 물 달라고 반말하는 자식이 어디 있냐? 석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때 24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들어왔어요. 둘째 딸 옥란이었죠. 통통하니 살이 오른 게 귀한 집 딸답게 먹을 것은 잘 먹고 자란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석진아, 왜 이래? 새어머니, 동생이 무례했다면 사과드려요. 옥란은 겉으로는 공손하게 굴었지만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설아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밤 첫 신방에서 장태수가 설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부인께 신뢰를 많이 할 겁니다. 미리 사과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 버릇은 어른이 잡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태수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기대와 안도가 섞여 있었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안채 대청에서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큰아들 서구는 취선로에서 밤새 놀다 왔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옥나는 설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죠. 석진은 아예 설아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장태수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자, 이제부터 부인이 이 집 안주인이니 모두들 어머니로 모시도록. 서구가 마지못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문안드립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의 존중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옥난도 형식적으로 절했죠. 하지만 석진은 그냥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장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석진아, 인사 안 하니? 저 여자는 내 어미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새 부인일 뿐이죠. 대청이 얼어붙었습니다. 장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설아는 손을 들어 남편을 제지했죠. 됐습니다, 서방님. 억지로 인사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석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나를 어미로 안 보고 싶은 거지. 좋아. 그럼 나도 너를 자식으로 안 볼게. 하지만 이 집에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예의는 지켜라. 안 그러면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석진이 비웃었어요. 뭐, 똑같이 당한다고. 아줌마가 뭘 어쩔 건데. 아줌마. 설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모 복순이가 방금 갖다 놓은 차가 든 다관을 들어 석진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그의 발 앞에 찬물을 쏟아버렸죠. 내가 나를 아줌마라고 부르면 나도 너를 남처럼 대할 거야. 이게 첫 번째 경고다. 다음엔 내 얼굴에 쏟을 거니까 조심해라.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서구와 옥나는 입을 벌린 채 설아를 쳐다봤고 장태수는 미소를 참고 있었어요. 설아가 태연하게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말했죠. 자, 아침 진지 드시죠. 그날 이후로 석진은 설아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혼례 후 열흘쯤 지났을 때 장태수가 설아를 사랑채 서재로 불렀습니다. 부인, 이제부터 집안 살림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장부들이 쌓여 있었어요. 수입과 지출이 빼곡히 적힌 보원당의 살림 기록이었죠. 설아는 첫 장을 펼쳤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출이 엉망이었거든요. 기생집 외상값이 한 달에 무려 30냥, 용도 불명의 친구 접대비가 20냥, 이복비가 15냥. 이건 한 사람이 쓴 돈이 아니었어요. 서구와 석진, 심지어 옥난까지 제멋대로 돈을 써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설아가 장부를 가리키며 물었죠. 이게 서구 도련님이 쓴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50냥이 넘는 돈을 26 먹은 사내가 혼자 써버리다니요. 보통 양반집 1년 살림이 이 정도인데요. 장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애들 어멈이 세상 뜬 후로 제가 자식들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저 불쌍해서 돈이라도 많이 주면 위로가 될까 싶었는데.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설아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서방님, 오늘부터 제가 이 집 돈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련님들과 아가씨 용돈은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시오. 다음 날부터 설아는 매일 아침 장부를 펼쳐놓고 전날 쓴 돈을 확인했어요. 식모 복순이가 가져오는 시장보고, 지배인 박만득이 올리는 보원당 장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구,
옥난 석진에게 용돈을 주기로 정했습니다. 첫 용돈 날 서구가 사랑채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용돈 좀 주십시오. 말은 공손했지만 얼굴에는 건성이 가득했습니다. 설아는 주머니에서 엽전 한 냥을 꺼내 건넸어요. 예? 이게 뭡니까? 용돈이요. 한 냥이요. 농담하십니까? 제가 보통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만데. 50냥. 알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한 냥씩 드리는 겁니다. 서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안채로 달려가 아버지를 찾았고 설아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어요. 안채에서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죠.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여자가, 아니 새어머니가 제게 용돈을 한 냥만 주었습니다. 그게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서구가 그녀를 노려봤어요. 적절하다고요? 제가 그동안 얼마를 써왔는데. 그래서 문제였잖아요, 도련님. 한 달에 50냥씩 기생집에 쏟아붓고 친구들한테 잘난 척하려고 돈 뿌리고. 그게 양반 자제가 할 짓입니까? 뭐라고요? 서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차분하게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죠. 취설루 외상감 명세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도련님이 춘향이란 기생한테 쓴 돈만 100냥이 넘네요. 비단 치마 10벌, 금비녀 5개, 은장도 3자루. 아, 여기 재미있는 게 있네요. 춘향이가 같은 날 밤에 최진사 도련님한테도 똑같은 금비녀를 선물 받았다고 자랑했답니다. 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도련님이 준 비녀를 춘향이는 바로 전당포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남자 만났고요. 제가 직접 취설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취설로 가서 춘향이한테 물어보세요. 그 기생 도련님 뒤에서 돈 많은 봉이라고 부르던데요. 서구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장태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구야, 부인 말씀이 맞다. 내가 그동안 너무 방탕하게 굴었어. 앞으로는 용돈 한 냥으로 지내도록 해라. 아버지, 싫으면 과거 공부해서 합격해라. 그러면 돈 아끼지 않겠다. 서구는 이를 악물고 나갔어요. 그날 저녁 옥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용돈 받으러 왔어요. 아가씨도 한 냥입니다. 옥난이 코웃음을 쳤죠. 한 냥으로 제가 뭘 하라고요? 어머니는 시집도 안 가본 규수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모르시나 봐요. 많이 들죠. 그래서 궁금한데 아가씨 어머니 유품이었던 배곡 비녀는 어디 갔어요? 옥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잃어버렸어요. 거짓말. 남대문 전당포에 맡겼잖아요. 10냥 받고 제가 이미 찾아왔어요. 설아는 품에서 배곡 비녀를 꺼내 옥난 앞에 놓았습니다. 옥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어떻게? 전당포 주인이 보원당 주인 딸이라기에 이상해서 저한테 연락했어요. 어머니 유품을 팔아서 용돈 쓰는 딸이라니 참 효녀시네요. 그건 제가 돈이 급해서. 뭐가 급했어요? 머리 장식 사는 게 급했어요? 친구들한테 떡 사주는 게 급했어요? 옥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비녀를 거두며 말했죠. 이건 제가 보관하겠어요. 아가씨가 시집 갈 때 지참금으로 드릴게요. 그때까지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날 밤
복순이가 설아에게 귀띔을 해줬어요. 마님, 세 분이 사랑채에 모여서 마님 욕을 하고 있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복순아. 오히려 잘 됐어요. 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서구는 용돈이 끊기자 취설로에 갈 수 없게 되었고, 옥나는 친구들을 집에 부르지 못했어요. 석진은 도박판에 나가지 못해 날마다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세 자식 모두 설아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설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장태수가 설아에게 제안했어요. 부인, 오늘 보원당에 같이 가시겠습니까? 약방에요. 네, 부인이 약재를 좀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요. 종로 한복판에 자리한 보원당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1층은 약방, 2층은 귀한 손님들을 접대하는 공간, 3층은 약재 창고였어요. 지배인 박만득이 설아를 보더니 공손히 절했죠. 마님, 처음 뵙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 지배인. 박만득은 설아를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빼곡히 쌓인 약재들 사이로 한약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설아는 그 냄새를 맡으며 어릴 적 할아버지 댁을 떠올렸죠. 할아버지 친구 중에 의원이 계셨는데 그분이 약재 구경을 시켜주시곤 했거든요. 설아가 약재들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황기, 이건 당귀. 이 인삼은 좀 이상한데요. 그녀는 무심코 인삼 한 뿌리를 집어들었어요. 색깔도 이상하고 향도 약했죠. 이거 중국산 아닙니까? 박만득과 장태수가 놀란 눈으로 설아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마님? 향이 다르잖아요. 금산 인삼은 향이 진하고 매운맛이 강한데 이건 약해요. 색도 좀 누렇고요. 박만득이 허리를 굽혔어요. 역시 명불허전이십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거래처에서 금산 인삼이라고 들여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누가 들여왔어요? 그게 큰 도련님께서 친구분을 통해 싸게 구할 수 있다고 하셨어. 설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서구였던 거죠. 이거 다시 돌려보내세요. 가짜 약재로 장사하면 보원당 명성에 금이 갑니다. 하지만 이미 돈을 지불했습니다. 300냥이나. 뭐라고요? 300냥. 설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중국산인데도 300냥을 받았다고요? 이건 100냥도 안 되는 물건인데. 설아는 그 자리에서 서구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서 서구가 투덜거리며 나타났죠. 왜 부르셨습니까? 전 바쁜 사람인데. 이거 누구한테 샀어요? 설아는 가짜 인삼을 서구 앞에 던졌어요. 그게 최진사댁 도련님이 싸게 준다고 해서. 최진사댁이요. 그 양반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거지처럼 사는 몰락 양반 집안이요. 서구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니. 그 양반은 명문가 출신입니다. 명문가 출신이 왜 가짜 약재를 팝니까? 도련님, 당신 사기 당한 거예요. 100냥짜리 중국산 인삼을 300냥 주고 산 겁니다. 그것도 보원당 이름으로. 설마. 지금 당장 최진사댁 가서 돈 돌려받아 오세요. 안 되면 그 집 전체를 저당 잡아서라도 받아내세요. 서구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럴 순 없습니다. 최진사는 제 친구 아버지인데.
친구 아버지가 당신을 호구로 본 겁니다. 상놈 자식이라고 무시하면서 돈만 뜯어간 거예요. 그 말에 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아는 박만득을 쳐다봤죠. 집에인 날이 오늘 오후에 최진사 댁 찾아가시죠.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마님께서 직접요. 네. 이런 일은 여자가 나서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날 오후 설아는 최진사 댁 문 앞에 섰어요. 허름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양반이라고 하지만 담장은 무너지고 대문은 삐걱거렸죠. 하인이 설아를 안으로 안내했고 최진사가 거만하게 앉아서 그녀를 맞았어요. 오, 보원당 주인 부인이라니. 무슨 일로 오셨소? 인삼값 돌려주러 왔습니다. 설아는 품에서 가짜 인삼을 꺼내 최진사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금산 인삼이라고요? 중국산을 300냥에 팔아먹고 양반이라고 자랑하십니까? 최진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감히 상놈 주제에. 상놈이 뭐가 어때서요? 상놈 돈은 받아먹으면서 상놈이라고 무시하십니까? 돈 당장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관가에 고소하겠습니다. 고소. 하하하. 내가 상인 계집이 무슨 힘으로. 제 친정 아버지가 홍대감이십니다. 남양 홍씨 양반 집안이고요. 전 비록 제가 했지만 여전히 양반 신분입니다. 진사 양반은 과거도 못 붙으셨죠. 그럼 저랑 신분은 똑같네요. 최진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인연이 돈 안 주시면 진짜 관가 갑니다. 그럼 진사 양반집 문서 다 들고 가셔야 할 텐데 그러시겠어요? 설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300냥 전부였죠. 앞으로 우리 집 도련님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다음엔 가만 안 둡니다. 설아는 돈을 받아들고 당당히 최진사 댁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서구가 사랑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돈주머니를 그의 앞에 놓았죠. 받아오셨습니까? 네. 300냥 전부요. 서구는 돈주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설아는 서구를 쳐다봤죠. 뭐가 죄송한데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친구라는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어머니께서 오시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일어나세요. 서구는 고개를 들어 설아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부끄러움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장태수가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 일 잘하셨습니다. 서구 녀석이 제대로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서방님. 하지만 시작은 됐죠. 설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고요하게 안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구는 변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옥난과 석진이 남아 있었죠. 최진사 댁에서 돈을 되찾아온 이후 서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랑채에서 책을 펼쳤고 취설루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한 양의 용돈으로 검소하게 지냈죠. 설아가 가끔 사랑채를 지나갈 때면 서구는 공손히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요, 도련님.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예,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구가 안채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엇인데요?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머니께서 한문을 아신다고 들어서요. 서라는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사서삼경 중 하나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구절을 읽고 설명해 줬죠. 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 그런 뜻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과거 공부 정말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 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는지. 서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안 오셨다면 저는 평생 놀고 먹다가 망했을 겁니다. 친구라는 사람들한테 우습게 당하면서도 모르고 살았을 거고요. 설아는 서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네, 어머니. 꼭 급제해서 어머니께 효도하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복순이가 설아에게 귀띔을 해줬어요. 마님, 큰 도련님이 취설로 춘향이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읽지도 않고 태워버렸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예전 친구들이 찾아와도 만나지 않으신대요.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하시면서요. 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구가 정말로 변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장태수가 서구를 데리고 보원당에 갔어요. 저녁에 돌아온 장태수가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서구가 약방일에도 관심을 보입니다. 약재 이름도 외우고 손님 응대도 배우려고 하더군요. 그래요? 과거 공부는요? 그것도 병행한답니다. 과거에 붙으면 좋고 안 되면 약방을 이어받아 아버지를 도와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설아는 기뻤습니다. 서구가 진짜 철이 든 것 같았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취설로에서 춘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조급함이 역력했어요. 서구 도련님 계십니까? 복순이가 황급히 설아를 불렀죠. 설아가 대청으로 나가자 춘향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마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구 도련님을 뵙고 싶어서요. 요즘 도련님이 안 오시길래. 도련님은 지금 공부 중이에요. 방해하고 싶지 않네요. 춘향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깐만이라도.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사모님, 제가 도련님께 드릴 말이. 설아는 춘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춘향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서구 도련님한테 무슨 일인가요? 돈이 떨어졌나요? 춘향이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라. 거짓말 마세요. 서구 도련님이 요즘 안 오니까 돈줄이 끊겼죠. 그래서 찾아온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도련님을. 진심이요? 도련님이 준 금비녀를 전당포에 판 사람이 진심을 말해요. 춘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서구 도련님은 이제 당신 같은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춘향은 입술을 깨물고 돌아갔어요. 설아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죠. 그날 저녁 서구가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춘향이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보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직접 만났다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서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직도 그 기생이 생각나긴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춘향이는 저를 돈으로만 봤던 거죠.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세요. 네, 어머니. 과거에 급제하면 좋은 혼처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설아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좋은데 알아봐 드릴게요. 그 후로 서구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놓지 않았죠. 설아는 가끔 따뜻한 차를 끓여 서구에게 갖다 줬습니다. 도련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서구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맑고 진지했어요. 어느 날 밤 장태수가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서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 부인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서방님. 서구 도련님이 원래 좋은 아이였어요. 제가 한 건 방향만 잡아준 것뿐이죠. 그래도 부인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장태수는 설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옥난이와 석진이도 변할 차례입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구는 성공적으로 변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특히 석진은 여전히 설아를 적대시했죠. 며칠 후 서구가 보원당에서 돌아와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약재 감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박 지배인님께서 어머니가 약재를 정말 잘 아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요? 나도 어릴 때 조금 배웠을 뿐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한테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럼요. 과거 공부 틈틈이 가르쳐 드릴게요. 서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건방지고 방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는 진짜 양반 자제다운 품위와 성실함을 갖춘 청년이 되어 있었죠. 설아는 서구의 변화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옥난과 석진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옥난은 시집도 안 가려 하고 석진은 여전히 설아를 아줌마라고 부를 기세였죠.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야지. 설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구가 달라진 모습을 보며 옥난은 불안해졌습니다. 오빠마저 새어머니 편이 된 것 같았거든요. 옥난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용돈도 한 냥밖에 없어서 날마다 심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옥난이 안채로 찾아와 아버지 앞에서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저 심심해 죽겠어요. 친구들도 못 만나고 나들이도 못 가고 용돈이 부족하냐? 한 냥으로 뭘 하라고요? 저도 시집 가고 싶어요. 장태수가 놀라며 웃었어요. 그래, 내가 시집을 가고 싶다니 뜻밖인 걸. 부인, 좋은 곳 아시는데 있습니까? 설아는 차를 마시다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있긴 한데요.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 할지 모르겠네요. 어디인데요? 옥난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설아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청주 목사 아드님입니다. 집안도 좋고 인품도 바르다고 들었어요. 다만 뭐예요? 청주는 한양에서 이틀 걸립니다. 시집 가면 친정에 자주 못 와요. 그리고 그 댁은 규율이 엄격해서 며느리가 함부로 돈을 쓰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옥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곳은 싫어요. 그럼 다른 곳은요? 장단 고을 수령 차남입니다. 이쪽은 한양에서 하루 거리고요. 집안은 좀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이래요. 다만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다고.
그것도 싫어요. 옥난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설아는 어깨를 으쓱했죠.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아가씨가 원하는 조건을 말해보세요. 한양 안에서 부잣집에 시어머니 안 까다롭고 용돈 많이 주고 얼굴 잘생기고 그런 곳 있으면 진작 다른 집 딸이 다 갔을 텐데요. 옥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석진이 옆에서 끼어들었죠. 누이, 그냥 시집 안 가면 되잖아. 뭐 하러 고생을 사서 해. 내가 뭘 알아. 여자는 시집을 가야 한다고. 그래서 가긴 가되 편한 대로 가야지.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 누가 받아주겠어. 설아는 석진을 쳐다봤어요. 너는 장가는 언제 갈 거니? 제가요? 전 아직 21살이면 늦었어. 빨리 장가 가서 철 좀 들어라. 석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제 걱정 마세요. 전 알아서 할 테니까. 며칠 후 옥난의 친구 어머니 강씨 부인이 찾아왔어요. 입이 싼 것으로 유명한 아낙네였죠. 아이고, 마님, 옥난이가 시집 간다며요? 어디로 가요?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조카 혼처가 괜찮은데 소개해드릴까요? 설아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어떤 댁인데요? 남대문 안에서 포목점 하는 댁이에요. 아들이 하나인데 착하고 성실해요. 집안도 부자고 상인 집안이네요. 그게 뭐 어때요? 요즘 세상에 양반이 밥 먹여줍니까? 돈이 최고지. 설아는 옥난을 불렀습니다. 옥난은 처음엔 상인 집안이라며 펄쩍 뛰었어요. 안 돼요. 전 양반 집안으로 시집 갈 거예요. 그래, 그럼 청주 목사댁 갈래? 거기도 양반이야. 옥난은 대답하지 못했죠. 설아는 차분하게 설득했습니다. 아가씨,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양반이고 뭐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아요. 남대문 포목점은 한양에서 제일 큰 집이에요. 거기 며느리 되면 용돈 걱정도 없고 시어머니도 착하시대요. 하지만 그리고 한양 아니니까 친정에 자주 올 수 있어요. 시댁도 가깝고요. 옥난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설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강씨 부인한테 자세히 물어봤어요. 신랑들 사람이 25살인데 성격이 온순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데요. 그리고 장사 수완도 좋고요. 얼굴은 어때요? 준수하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옥나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만나는 것까지만요. 일주일 후 남대문 포목점 주인 부부와 아들이 장씨 댁을 방문했습니다. 신랑감 김진수는 정말 준수한 외모에 공손한 태도를 가진 청년이었어요. 옥나는 발 뒤에서 몰래 쳐다보고는 얼굴이 빨개졌죠. 혼담이 오가는 동안 설아는 포목점 주인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아들이 좀 순해서요. 며느리가 좀 똑 부러지면 좋겠다 싶었는데 옥난 아가씨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좀 고집이 있긴 합니다. 그게 좋아요. 며느리가 너무 소극적이면 장사 집안에서 살기 힘들거든요. 설아는 포목점 주인 부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허세 없이 솔직하고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껴줄 것 같았죠. 혼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옥나는 처음엔 불안해했지만 김진수가 보낸 편지를 받고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글씨도 단정하고 내용도 정중했거든요.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설아는 옥난의 혼수를 직접 챙겼어요.
비단치마, 저고리, 이불, 베갯모.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죠. 옥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버릇없었죠. 알면 됐어요. 사실 저 어머니가 미웠어요. 우리 친어머니 자리를 뺏은 것 같아서요. 설아는 옥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친어머니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아가씨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일 뿐이에요. 옥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혼례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옥난은 아름답게 단장하고 가마에 올랐어요. 떠나기 전 옥난은 설아에게 와서 깊이 절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잘 살아라, 옥난아. 시댁에서 힘들면 언제든 친정와. 네, 어머니. 옥난의 가마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설아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장태수가 옆에서 설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부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옥난이가 행복하면 됐죠. 서구도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누나가 정말 좋은 곳으로 시집간 것 같습니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옥난이 떠나자 갑자기 허전했어요. 하지만 설아는 알고 있었죠. 이제 남은 건 석진뿐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옥난이 친정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잘해주고 남편도 상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옥난을 친딸처럼 아껴준다고 했죠. 설아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구는 변했고 옥난은 좋은 곳으로 시집 갔어요. 이제 남은 건 석진뿐이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막내였죠. 이제 석진이 차례구나. 설아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옥난이 시집을 간 후 석진은 더욱 삐뚤어졌습니다. 누나마저 새어머니를 인정하자 자기만 혼자 남겨진 것 같았던 거죠. 석진은 설아를 여전히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고 밥상에서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석진아, 요즘 뭐 하고 지내니? 장태수가 어느 날 저녁 물었어요. 그냥 집에 있습니다. 보원당에 나와서 일을 배워볼 생각은 없니? 형도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전 괜찮습니다. 석진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장태수는 한숨을 쉬었죠. 막내 녀석이 걱정입니다, 부인.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서방님. 때가 되면 저절로 철이 들 겁니다. 하지만 설아의 예상과 달리 석진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낮에는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밤이 되면 몰래 외출했습니다. 복순이가 설아에게 몇 번 귀띔했지만 설아는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석진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복순이가 황급히 설아를 깨웠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막내 도련님이 노름판에서 돈을 잃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답니다. 설아는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나 잃었는데요. 100냥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뒷골목 주막에 건달들한테 둘러싸여 있대요. 지배인 날이 불러오세요. 빨리요. 설아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방만득이 급히 달려왔고 둘이서 함께 뒷골목으로 향했어요. 허름한 주막 안에서는 고함 소리가 들렸죠. 돈 없으면 손가락이라도 잘라야지. 살려주세요. 제가 돈을 구해올게요.
닥쳐. 내가 무슨 수로 백냥을 구해. 설아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에는 건달 대여섯 명이 석진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석진의 얼굴은 맞아서 부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죠. 돈은 제가 갚겠습니다. 설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주막 안을 채웠어요. 건달들이 일제히 설아를 쳐다봤습니다. 석진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봤죠. 어머니. 설아는 건달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 앞에 섰습니다. 백냥이면 되는 거냐? 당신 누군데? 보원당 주인 부인이다. 이 아이 어미다. 두목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보원당은 한양에서 유명한 약방이었거든요. 아, 보원당. 그럼 돈 있으시겠네요. 내일까지 주지.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 이 아이한테 다시는 노름을 가르치지 마라.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관가에 고발하겠다. 두목은 비웃었습니다. 관가, 하하, 부인이 무슨 힘으로. 내 친정 아버지가 홍대감이다. 관가에 아는 사람 많다. 한번 해볼까? 설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두목의 얼굴이 굳어졌죠. 양반 집안 배경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힘이었거든요. 알았습니다. 내일까지 돈만 주시면 됩니다. 대신 이 아이한테 손대지 마라. 한 대라도 더 때리면 그때는 정말 관가에 고발하겠다. 두목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아는 석진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부은 얼굴을 숙인 채 비틀거리며 걸었죠. 설아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석진이 넘어지지 않도록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사랑채에 도착해서야 석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서 될 일이냐? 설아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잃은 돈 100냥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보통 사람은 10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야. 그걸 내가 하룻밤에 날렸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설아는 석진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나를 뭐라고 불렀어? 어머니요.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냐? 석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부은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진심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안 오셨으면 전 손가락 잘렸을 겁니다. 아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설아는 한숨을 쉬고 석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왜 그렇게 삐뚤어진 거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형은 똑똑하고, 누나는 예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석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상인이지만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존중하고, 형은 과거 공부를 하니까 앞날이 밝고, 누나는 시집을 가면 되니까 걱정이 없고,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설아는 석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도 할 수 있는 게 많아. 다만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일어나라.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야지. 네, 어머니. 다음 날, 설아는 약속대로 백냥을 건달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석진을 불렀습니다. 옷 갈아입어. 오늘부터 보원당에 나갈 거야. 예, 약방에요. 그래. 밑바닥부터 배워라.
약재 나르고 손님 응대하고 장부 정리하고 다 해봐야 사람이 되는 거야. 석진은 처음엔 불만스러워했지만 감히 거부하지 못했어요. 어젯밤 밀로 설아에게 큰 빚을 진 것 같았거든요. 보원당에 도착하자 박만득이 석진을 맞았습니다. 막내 도련님 오셨습니까? 마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열심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 지배인님. 석진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어요. 박만득은 석진을 3층 약재 창고로 데려갔죠. 오늘부터 여기 약재들 정리하고 무거운 것들 나르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석진은 그날부터 보원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약재 상자를 나르고 바닥을 쓸고 손님들이 흘린 차를 닦았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진이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설아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건넸습니다. 손 닦아라. 물집 생겼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약 발라야지. 이리 내봐. 설아는 석진의 손에 약을 발라주었어요. 석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넌 내 아들이잖아. 하지만 저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건 과거 일이야. 지금 내가 잘하면 되는 거지. 석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석진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설아는 석진의 방문 앞을 지나가며 고요한 숨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죠. 이제 시작이구나. 석진이 보원당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하던 석진이 점점 일에 익숙해졌어요. 손의 물집은 굳은 살로 변했고 약재 상자를 나르는 속도도 빨라졌죠. 하지만 여전히 단순 노동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만득이 석진을 불렀어요. 도련님, 이제 약재 이름을 외워보시죠. 약재 이름이요? 네.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약재를 알아야 합니다. 박만득은 석진을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수백 가지의 약재가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이건 황기, 이건 당귀, 이건 천공. 하나하나 이름과 효능을 외워야 합니다. 석진은 처음엔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약재 이름을 외웠습니다. 설아가 가끔 도와주기도 했어요. 이건 무슨 약재지, 어머니? 인삼이야. 원기를 돋우는 약재지. 이건요. 감초. 독을 풀고 약성을 조화롭게 하는 거야. 석진은 설아의 지식에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세요? 어릴 때 할아버지, 친구분이 의원이셨거든. 그분한테 조금 배웠어. 2달쯤 지나자 석진은 웬만한 약재는 다 외웠어요. 박만득이 감탄했죠. 도련님, 정말 빨리 배우십니다. 이제 손님 응대를 배워보시겠습니까? 네. 석진은 처음으로 눈을 반짝였습니다. 박만득은 석진을 1층 약방으로 데려갔어요. 손님들이 드나들며 약을 지어가는 곳이었죠. 저기 계신 분이 김 영감님입니다. 20회 넘게 우리 단골이시죠. 기침이 심하신데 항상 맹문동과 행인을 넣은 약을 드셔요. 아, 그렇군요. 손님마다 특징을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대접할 수 있어요. 석진은 손님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어떤 증상으로 오는지, 어떤 약을 선호하는지 하나하나 기억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최진사 대가주머니. 예전에 서구 형님한테 가짜 약재를 판 최진사의 부인이었어요. 석진은 박만득에게 귀띔했습니다. 지배인님, 저 부인은 받지 마세요. 왜요? 예전에 우리 집안한테 사기친 사람이에요. 박만득은 고개를 끄덕이고 최 씨 부인에게 다가갔어요. 부인, 죄송하지만 저희 약방에서는 약을 지어드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예전 일이 있어서요. 다른 약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 씨 부인은 얼굴이 빨개져서 나갔습니다. 석진은 그 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했어요. 석 달이 지나자 석진은 혼자서도 손님을 응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인이 들어왔어요. 저기, 아이가 배앓이를 해서요. 어떤 증상이신가요? 석진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부인이 증상을 설명하자 석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곽향정 기사니 좋을 것 같습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약이죠. 아, 그래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박만득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진이 정확하게 처방한 거였죠. 그날 저녁 박만득이 장태수에게 말했어요. 주인 날이 막내 도련님이 정말 빠르게 배우십니다.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약재도 잘 외우고 손님 응대도 훌륭하고 이대로만 하시면 훌륭한 약방 주인이 되실 겁니다. 장태수는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 설아에게 말했어요. 부인 석진이가 일을 정말 잘한답니다. 다행이네요, 서방님. 다 부인 덕분입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석진이는 평생 노름꾼으로 살았을 겁니다. 넉 달째 석진은 장부 정리까지 되었어요. 하루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약재 재고를 확인하는 일이었죠. 석진은 숫자에 밝았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도련님, 주산을 배우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숫자가 좋아서요. 그럼 이건 타고난 재능이시네요. 박만득은 감탄했습니다. 석진은 장부를 정리하면서 약방 운영의 전체 그림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약재가 많이 팔리는지, 어느 계절에 어떤 약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파악했죠. 어느 날 석진이 박만득에게 제안했습니다. 지배인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삼과 황기를 더 많이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작년 장부를 보니까 겨울에 보약을 찾는 손님이 많더라고요. 특히 인삼이 빨리 동나서 손님들을 돌려보낸 적도 있고요. 박만득은 놀랐어요. 작년 장부까지 보셨습니까? 네. 공부하려고요. 훌륭합니다, 도련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진의 제안대로 약재를 준비했고, 겨울이 되자 정말로 보약을 찾는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미리 준비한 덕분에 손님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었어요. 장태수는 석진의 성장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어요. 석진아, 내가 정말 대견하구나. 과찬이십니다, 아버지. 아니다. 박 지배인한테 들었다. 내가 장부도 보고 약재 준비도 제안하고 정말 기특하다. 서구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석진아, 형이 봐도 대단하다. 나는 약방 일은 도저히 못하겠던데. 형님은 과거 공부하시잖아요. 그게 더 대단하죠. 설아는 두 형제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예전에는 서로 시기하고 다퉜는데,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했죠. 반년이 지났을 때 박만득이 장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주인 날이 이제 막내 도련님께 약재 감별을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약재 감별을? 네.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고 좋은 약재와 나쁜 약재를 가려내는 거죠. 장태수는 직접 석진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인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봐라. 색깔, 향, 무게. 모든 걸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석진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설아가 가짜 인삼을 구별했던 일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약재 감별을 잘 하시잖아요. 어머니한테도 배워도 될까요?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그날 저녁부터 석진은 설아에게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석진에게 할아버지, 친구 의원에게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약재는 산지가 중요해. 같은 인삼이라도 금산 인삼과 중국산 인삼은 전혀 달라. 어떻게 구별해요? 향을 맡아봐. 금산 인삼은 향이 진하고 약간 매워. 중국산은 향이 약하고 단맛이 나. 석진은 코를 가까이 대고 인삼향을 맡았습니다. 정말로 차이가 느껴졌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석진은 이미 박만등만큼 능숙해졌습니다. 약재를 보는 눈도 정확했고 손님 응대도 완벽했죠. 박만득이 장태수에게 말했어요. 주인 날이 이제 막내 도련님께 약방을 물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나? 네. 도련님은 타고난 약방 주인이십니다. 장태수는 석진을 불렀습니다. 석진아, 내가 보원당을 이어받을 생각이 있니? 석진의 눈이 커졌어요. 저요? 그래. 형은 과거에 급제하면 벼슬길로 갈 것이고, 누나는 시집 갔으니, 내가 약방을 이어받는 게 맞다. 석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박 지배인도 그렇게 말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진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석진은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요. 설아는 석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거야. 나는 방향만 잡아준 것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노름판에서 인생을 망치고 있었을 겁니다. 석진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설아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잘 됐구나, 석진아.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석진이 처음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설아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날 밤 장태수가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 자식들이 모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서방님. 다행이에요. 다 부인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설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서구는 과거 공부에 매진하고 옥나는 행복하게 시집살이를 하고 석진은
훌륭한 약방 후계자가 되었죠.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이듬해 가을이 되었습니다. 설아가 장씨 댁에 온 지 2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온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과거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서구는 새벽부터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서방님, 서구 도련님이 꼭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할 텐데. 지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으니 하늘이 도와주겠지. 설아와 장태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구를 기다렸습니다. 석진도 보원당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와 있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구가 뛰어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붙었습니다. 제가 급제했습니다. 정말이냐? 장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아도 놀라서 서구에게 달려갔어요. 진짜요? 도련님, 정말 붙었어요? 네, 장원은 아니지만 당당히 급제했습니다. 서구는 기쁨에 들떠 있었어요. 석진이 형을 껴안았죠. 그날 저녁 장씨 댁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 서구의 급제를 축하했어요. 옥난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찾아왔죠. 오라버니, 축하해요. 옥난아, 내가 왔구나. 시댁 식구분들도 모시고? 네, 시아버님께서 꼭 축하드려야 한다고 하셔서요. 옥난은 예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시집살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설아는 옥난을 따로 불렀죠. 옥난아, 시댁에서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정말 잘 지내요. 시어머님이 친어머니보다 더 잘해주세요. 다행이구나. 어머니. 그때 제 말 안 듣고 상인 집안으로 시집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양반이고 뭐고 돈 있고 착한 집안이 최고예요. 옥나는 설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불평불만만 하다가 늙었을 거예요. 잔치가 한창일 때 서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서구는 설아를 쳐다봤죠. 저희 어머니 홍설아 마님께서 안 계셨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기생집에서 놀고 돈 낭비하고 친구들한테 사기당하는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엄하게 때로는 차갑게, 하지만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서구는 설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구가 저를 올리자 옥난도 옆에 와서 함께 절했어요. 어머니, 저도 감사드려요. 저를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주셔서요. 석진도 다가와 형과 누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감사합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노름판에서 인생 망쳤을 겁니다. 세 남매가 나란히 설아 앞에 저를 올렸어요. 설아는 눈물을 닦으며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너희가 스스로 노력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길을 보여주셨어요.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온 가족이 안채에 모였습니다. 장태수, 설아,
서구, 석진, 그리고 친정에 머무르기로 한 옥난까지요. 장태수가 술잔을 들었어요.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다. 서구는 과거에 급제했고, 옥난이는 행복하게 시집살이를 하고, 석진이는 훌륭한 약방 후계자가 되었구나.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서구가 말했지만 장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다 내 어미 덕분이야. 부인이 안 오셨다면 우리 집안은 이미 망했을 거다. 장태수는 설아를 쳐다봤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내 자식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서방님, 무슨 말씀을. 저도 이 집안 식구인데요. 그래, 우리는 한 가족이요.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복순이가 다가왔죠. 마님, 오늘 아침은 정말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러네, 복순아. 마님께서 오신 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들 원래 좋은 아이들이었어. 방향만 잃었을 뿐이지. 복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마님. 마님이 아니었으면 절대 이렇게 안 됐어요. 제가 20회 넘게 이 집안을 봐왔는데 마님처럼 대단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설아는 웃었습니다. 그때 석진이 보원당으로 출근하려고 나왔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녁에 뵙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석진은 활기차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예전에 삐뚤어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며칠 후 서구의 첫 벼슬 발령이 났습니다. 한성부 주부로 임명된 거예요.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시작으로는 괜찮았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 벼슬아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좋은 혼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설아는 웃었어요. 벌써 생각해둔 곳이 있어. 우리 친정 친척 딸인데 착하고 예쁘단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서구의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설아는 바쁘게 움직이며 모든 것을 챙겼어요. 한 달 후 서구의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신부는 정말로 착하고 예뻤어요. 서구는 신부를 보며 환하게 웃었죠. 어머니 정말 좋은 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아라, 서구야. 혼례식이 끝나고 설아는 안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장태수가 옆에 앉았어요. 부인, 수고 많으셨소. 아니에요, 서방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2년 전 부인이 이 집에 왔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소. 장태수는 감회에 젖은 표정이었어요. 서구는 방탕한 한량에서 당당한 벼스아치가 되었고, 옥난이는 투정쟁이에서 현명한 며느리가 되었고, 석진이는 노름꾼에서 훌륭한 약방 후계자가 되었소. 모두 스스로 노력한 거예요. 아니요. 부인이 그 길을 보여주셨소. 엄하게, 하지만 사랑으로. 설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구와 새 며느리가 마당을 거닐고 있었어요. 행복한 모습이었죠. 서방님,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미움받을까봐, 쫓겨날까봐. 하지만 부인은 물러서지 않으셨소. 네, 깨달았거든요. 진짜 사랑은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걸요. 장태수는 설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서구와 새 며느리, 옥난과 옥난 남편 석진, 그리고 장태수와 설아까지요. 서구가 일어나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 남매가 함께 일어나 설아 앞에 섰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어요.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다 컸구나. 어머니 덕분입니다. 석진이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세 자식을 꼭 안았습니다. 그들도 설아를 껴안았어요. 장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죠. 그날 밤 달빛이 고요하게 안채를 비추었습니다. 설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인연을 떠올렸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세 자식은 모두 설아를 적대했죠. 서구는 방탕했고, 옥나는 교만했고, 석진은 반항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설아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곧 고개를 끄덕였죠.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차갑게 대했지만 그 모든 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일찍 일어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서구, 옥난, 석진의 친어머니, 김씨 부인을 위한 제사였어요. 세 남매가 모여 절을 올렸고 설아도 함께 절했습니다. 전 부인, 제가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설아는 마음속으로 김씨 부인에게 말했어요. 제사가 끝나고 서구가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어머니께도 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야. 너희를 낳아주신 분인데.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옥난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도 충분히 될 수 있어, 옥난아. 그렇게 장씨댁은 진정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계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넘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된 거예요. 설아는 27에 제가에서 버릇없는 자식 셋을 만났지만 지금 돌아보니 전혀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집에 와서 진짜 어미가 무엇인지 배웠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며칠 후 설아는 친정 아버지 홍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늙으셨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설아야. 잘 지내니? 네, 아버지. 정말 잘 지내요. 시댁 식구들이 잘해주니? 네.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됐어요. 설아는 아버지께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서구, 옥난, 석진의 변화, 그리고 가족이 된 과정을요. 홍대감은 딸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설아야, 내가 정말 대견하구나. 어려운 일을 해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말렸지만 이제 보니 내 선택이 옳았구나. 설아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설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행복해. 설아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죠. 집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서구는 벼슬 이야기를, 옥나는 시댁 이야기를, 석진은 약방 이야기를 나눴죠. 설아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장태수가 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우리 오래오래 행복합시다. 네, 서방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계모 홍설아와 장씨 댁 식구들은 진정한 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